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솔리드 글로리아 피지컬 케미스트리 오늘 제24장 서피스 다이내믹스입니다. 그리고 제3강은 서피스 사이언스 테크닉. 그러니까 세 가지 할 텐데 하나는 리드, 로우 엘렉트론 로우 에너지 엘렉트론 디프렉션 그거 하겠고, 그다음에는 엘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 그렇게 하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미지 하는 거, STM이라든지 AFM이라든지 이런 서피스 테크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의 시작하겠고요. 네, 그래서 보통 여기 이제 장비 백큐um 시스템 하나 나왔네요. 그래서 이게 로우 에너지 엘렉트론 디프렉션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LEED 이렇게 쓰고요. 그 아까 여기대로 로우 에너지 엘렉트론 디프렉션. 그래서 리드 이렇게 씁니다. 이게 서피스에서 굉장히 민감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서피스라고 하는 건 벌크가 있을 때 아우터모스트 제일 바깥의 층들, 뭐 첫째 맨 바깥에 가 있고 다음 층이 있고 다음 층이 있고, 보통 한 네 아토믹 레이어로 한 네 층 정도 이렇게 다루는 그런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뭘 쓰냐면 로우 에너지 엘렉트론을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엘렉트론 에너지가 약 10에서 한 200, 여기 200이거든요. 한 250 엘렉트론 볼트 되면 대충 그게 민 프리패스는 뭐냐면은 충돌하고 다음 충돌하고 사이에 간 거리, 그 민 프리패스라고 하는데, 보통 충돌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뜻합니다. 충돌과 충돌 사이에 이동하는 거리. 그것이 보통 0.5 내지 0.5 여기죠. 그다음에 한 2나노미터는 한 여기 1이니까 여기 정도, 이 사이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갖습니다. 그래서 10에서 한 250 정도 에너지 정도를 갖는 그런 엘렉트론이, 이게 엘렉트론이 이 정도 에너지 갖게 되면 물질파거든요. 엘렉트론도 저기 웨이브로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질파라고 얘기하면은 보통 드브로이 메터 웨이브, 물질파. 그래서 그것에 이제 웨이브랭스를 갖겠죠. 그런데 이제 이 엘렉트론들의 파티클로서 이제 이동하는 거리가 민 프리패스가 0.5에서 2.0 나노메타 되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모노레이어 내지 그 4개의 아토믹 레이어 정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서피스를 보기에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민 프리패스가 엘렉트론의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서피스가 뭐가 있든지, 서피스가 뭐 팔라듐이 됐든 골드가 됐든 상관없이 이 엘렉트론이 자기가 갖는 에너지를 가지고 민 프리패스를 가질 결정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서피스를 잘 이렇게 뭐 사진 촬영을 하듯이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거는 이제 엘렉트론이 무브를 하는 거니까 베큐um이어야 돼요. 하이 베큐um을 씁니다. 울트라 하이 베큐um 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베큐um 체인버들이 이렇게 쭉 연결이 돼서 울트라 하이 베큐um 시스템이 돼 있고, 그러니까 저기 뭘 집어넣고 뺄 적에는 에어락이 있겠죠. 그래서 한쪽을 딱 막아가지고 베큐um 유지하면서 한쪽을 여러 샘플 집어넣고 닫고, 그 다음에 여러 체인버를 열어가지고 그다음에 베큐um을 더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 어떻게 디파지션을 한다든지 뭐 가공을 한다든지 하면 그걸 이쪽으로 옮겨오는 또 뭐 트랜스포트하는 방식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맨 앞에 보이는 게 리드 장치예요. 그게 이제 리드 장치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을 이제 이쪽을 프린지가 있으니까 갖다 붙이고 아마 위쪽에서 보는 이제 그런 이쪽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로드가 있어가지고 핸들러가 있어가지고 샘플을 뭐 넣었다 뺐다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작을 할 수 있겠고, 보는 건 이쪽에서 보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드 장치가 여기 붙어 있고, 이 정도가 이 슬라이드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 장치를 제가 조금 이게 모식도, 이건 책에 있는 거 그림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엘렉트론 건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로우 에너지 엘렉트론 줘야 되니까 엘렉트론 건이 있어서 엘렉트론을 쏴주게 되면 이제 여기가 이제 아까 그 샘플 이렇게 로드 밀어넣고 빼고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크리스탈 매니플레이터가 있고 인슐레이션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샘플 홀더가 있는데 이건 도체입니다. 그래서 샘플을 여기다 갖다가 샘플을 여기다 저기 뭐 마운팅을 시키겠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리고 그것을 엘렉트론으로 조사를 합니다. 뭐 때린다고 그러나요? 여튼 그러면은 직각으로 때려요. 예. 그러면 그것이 스캐터링이 되죠. 그래서 이제 시타 앵글로 스캐터링이 되고,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게 이제 여기서 아마 플러스 바이어스를 붙여갖고 엘렉트론 건으로 쓸 거예요, 아마.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 스캐터 백, 그러니까 여기서 직각으로 딱 때렸는데 뒤로 저기 스캐터링이 되잖아요. 이 백 스캐터링 되는 엘렉트론이 일라스티컬하게 될 수도 있고 인일라스틱 에너지 교환이 있어서 인일라스티컬하게 그 스캐터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일라스틱이 아니라 이일라스틱 스캐터링만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공이 딱 들어가서 에너지 교환해주고 탁 튀겨나가는 그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드를 여기 점선으로 돼 있는 거 설치를 해가지고 그 에너지가 다른 것들 이닐라스틱 스캐터링을 이제 걸러내요. 그러면 스크린에 여기 스크린에 이게 포스포레센스 스크린이거든요. 그래서 그리드에서 걸러버리고 이닐라스틱 스캐터링 된 것만 여기서 관찰이 되도록 합니다. 포스포레센스 스크린은 딱 붙이면 반짝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 이쪽에서 보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 우리가 좀 아까 봤던 디자인은 이쪽에서 관찰하니까 아마 뷰포트가 여기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관찰하는 이제 그런 리드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실제로 이쪽에서 이쪽에서 본 그림인데 이렇게 스팟들이 쭉 나오죠. 이 스팟들이 보인다는 건 그게 보강 간섭했다는 거예요. 보강 간섭했다는 거는 그게 이제 컨스트럭티브 웨이브니까 이제 웨이브가 보강 간섭하니까 거기서 이제 스팟을 밝은 점을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다 상쇄돼 갖고 없는 거죠. 이런 스팟들을 관찰하고 그 사이의 거리와 이런 것들을 재가지고 여기 구조가 아톰들이 어떤 식으로 배열이 돼 있었다, 그 거리가 얼마다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그림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1차원 그림이 여기 보통 1차원 아토믹 레이어가 있을 때 그러면 이 파란 다트가 다 원자의 위치입니다. 그럼 아까 봤듯이 엘렉트론이 직각으로 들어와서 시타라는 각도로 백스캐터링을 했어요. 그리고 엘렉트론이 지금 우리가 드브로이 메터 웨이브를 쓰니까 드브로이 메터 웨이브니까 파장이 있겠죠. 파장이 있는데 파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P분의 H였어요. 네, P분의 H였어요. 자, 그래서 그 파장 람다가 있었는데 그 람다를 가진 그 엘렉트론이 들어와서 백스캐터링 했는데 자, 그러면 이 엘렉트론하고 스캐터링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 와서 이렇게 보강 간섭해서 딱 밝은 스팟을 만들려면 이 경로차가 그 람다의 정수배가 돼야 됩니다. 그 경로차가 얼마냐? 요거죠. 그럼 여기서 이 각도가 시타예요. 그럼 여기서 이 표면에 대해서 여기 직각으로 선을 내렸을 때 그 각도가 시타죠. 그래서 D가 여기 이 사이 거리고 D 사인 시타가 이 경로차가 됩니다. 그래서 D 사인 시타가 N배의 람다가 될 때 스팟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건은 뭐냐면 이 디프랙션일 때 파장이 길면은 최소한도 이 거리보다 파장이 짧아야겠죠. 2배. 이게 이제 한 파장 이렇게 가는 거니까 파장 거리가 이것이 파장이 이 2D보다는 작아야 이것이 잘 관찰이 된답니다. 파장이 커버리면 그 넘어가 버리니까 안 되죠. 그래서 최소한도가 2D, 2배의 D보다 파장이 짧아야 된다. 그러니까 D가 2분의 람다보다 는 이제 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포텐셜 파이를 줬을 때 그 파장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 한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는 걸 우리가 써야 되는지 그걸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브로이 웨이브랭스를 계산하는 식이 람다는 P분의 H였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E는 어떻게 됐습니까? E는 운동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2분의 1 mv 제곱이죠. 그러면 분모 분자를 다 m으로 나눠주면 2m분의 m제곱 v제곱 되죠. 그 mv가 p예요. 그럼 2m분의 p제곱이 2입니다. 그러니까 p는 2m 2의 2분의 1승이 되죠. 여기서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왔고, 근데 에너지는 포텐셜이 아까 파이라고 그랬으니까 엘렉트론 차지 곱하기 포텐셜이 에너지예요. 그래서 2m 2 파이의 2분의 1승분의 h가 람다가 되어 있고 그렇게 놓으니까 요거 2m2 제곱분의 2m2 분의 h의 제곱의 2분의 1승 의 값이 다시 말해서 2m2분의 h의 제곱의 값을 여기서 계산을 해줬어요. 뭐 6.62 곱하기 10-34승 줄세크의 제곱 그 다음에 2는 뭐 상수고 m은 엘렉트론 매스 9.1 곱하기 10-31승 킬로그램 2는 엘렉트론 차지 1.605 곱하기 10-19중 쿨롱 해가지고 이걸 계산을 다 하면 이 전체의 유니트가 볼트 미터 스퀘어로 나옵니다.
그것이 1.5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게 지금 이것이 여기 있는 이 숫자 볼트 미터 스퀘어가 이것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이 안에 집어넣고 2분의 1승 해줬죠. 자, 그럼 이것이 파이의 디멘전이 V예요. 그러면 V는 없어질 거고 2분의 1승 스퀘어 루트니까 이 단위가 여기서 람다의 단위가 미터로 나오죠. 이것을 나노미터로 고치라. 그럼 10의 마이너스 9승을 나눠줘야 돼요. 근데 이게 스퀘어 루트 안에 있으니까 이게 그냥 10의 마이너스 18승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5의 1.504 V도 필요 없네요. 5의 1.504가 스퀘어 루트가 바로 람다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그냥 5의 1.504 루트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자, 그 얘기를 잠깐 풀어서 했고요. 다음에 볼 것은 이제 이 리드를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이제 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뭘 찍은 거냐면 뭘 찍은 거냐면 이게 지금 어떤 서피스였는지 팔라듐이네요. 팔라듐 100 서피스예요. 자, 이게 어떤 건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강의에서 여러 번 다뤘습니다. 그래서 팔라듐의 100 서피스 위에, 그러니까 여기서 노란색 보이는 게 팔라듐이에요. 뭐 딱 이렇게 정면체 정사각형 배열로 쭉 돼 있죠.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CO, 카본 모녹사이드가 어서브드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어서브드 돼 있느냐? 자, 그러면 어서브드 될 때 뭐 이렇게 누울까? CO가 이렇게 누울까? 아니면은 옥시전이 밑으로 갈까? 아니면 카본이 밑으로 갈까? 이런지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거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으면 찍어보자. 그래서 리드 같은 걸로 이런 것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 찍은 거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은 팔라듐이 있고, 여기는 옥시전 좀 크게 그렸습니다만, 옥시전이 위로 가고, 그 다음에 카본이 아래로 들어가서 이렇게 두 개의 팔라듐을 브릿지 형태로, 브릿지 본드 사이트에 들어가 이렇게 결합을 한다. 그래서 위쪽이 다 옥시전 레이어가 먼저 만들어지고 밑에 카본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아까 스팟들이 있었으니까 그걸 잘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사이 거리, 그러니까 CO 본드 랭스가 0.125 나노미터 정도 되고 결합을 했을 때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팔라듐하고 카본 사이 거리가 0.19 나노미터. 그리고 여기까지 뭐 팔라듐 중심에서 카본 중심까지 거리는 뭐 0.132 나노미터. 이런 식으로 해서 구조를 정확하게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서피스의 구조를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리드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이제 제가 다루어야 되는 것이 두 번째 토픽인데, 엘렉트론 에미션을 가지고 서피스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퀀티테이티브 and 퀄리테이티브, 뭐 퀄리테이티브, 퀀티테이티브,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뭐 에너지를 딱 표면에다 줘요. 그러면 거기서 엘렉트론이 튀어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엘렉트론 에미션이 생겨요. 서피스에서. 그래서 엘렉트론 에미션을 우리가 튀어나오는 엘렉트론의 에너지를 분석해서 서피스에 있었던 원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제 그걸 관찰하는 것이 엘렉트론 에미션을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빛을 쓸 수도 있고요. 포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울트라바이올렛 자외선, 울트라바이올렛, 그렇게 할 땐 울트라바이올렛 포토 엘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 그러니까 빛을 쬐어서 엘렉트론이 나온다. 그래서 포토 엘렉트론 광전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UV를 쬐었을 때 튀어나오는 전자의 키네틱 에너지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주로 이건 UV는 에너지가 크질 않기 때문에 보통 UV를 갖추게 되면 여기 밸런스 엘렉트론들이 튀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잡아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주로 어떻게 되냐면 엘렉트로닉 서피스가 있으면, 엘렉트로닉 포텐셜 서피스가 있으면 그 위에 뭐가 있죠? 바이브레이셔널 매니폴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이브레이셔널 매니폴드,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레벨에 또 뭐가 있죠? 로테이셔널 매니폴드가 있죠. 이제 그래서 이 엘렉트로닉 에너지 플러스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플러스 로테이션 에너지, 이제 병진 운동 에너지는 토탈 에너지가 되는 거였어요. 우리가 아까 우리 양자역학 배우면서 쭉 그렇게 공부를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전체 에너지는 뭐겠어요? 그 엘렉트론의 그 no vibration, no rotation 있는 그 제일 그라운드 스테이트.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 adiabatic ionization 에너지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로테이션 에너지를 더한 것이 그 엘렉트론의 그 엘렉트로닉 스테이트에서의 에너지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보통 포톤 에너지가 H누로 딱 때렸잖아요. 그럼 그것이 그 원래 에너지가 엘렉트론의 에너지를 극복을 시키고 튀어나간 거죠. 그 차이가 뭐가 되겠습니까? 엘렉트론의 키네틱 에너지였어요. 그걸 보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렉트론의 키네틱 에너지는 2분의 1mv, 이건 V자예요. 이 누자하고 비슷한데 좀 다르죠? 예. 잘 보면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굉장히 비슷하게 보이는데 2분의 1mv 제곱이 되겠고 그게 H누 마이너스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 adiabatic ionization 에너지, 그건 vibrational, rotational, ground state라는 거예요. 그 엘렉트로닉 에너지만인 거. 그래서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로테이션 에너지 빼준 것이 이것의 엘렉트론의 키네틱 에너지입니다. 그것을 분석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되겠고요. 여기서 사용하는 그 엘렉트론이 아니라 포톤, 울트라바이올렛은 보통 헬리움 소스를 쓰는데 헬리움 1 라인이 21.2 엘렉트론 볼트고요. 헬리움 2 라인이라고 있어요. 이게 40.8 엘렉트론 볼트입니다. 이게 지금 뭔가 궁금했었는데 보통은 이제 10에서 45 엘렉트론 볼트짜리 UV를 씁니다. UV는 소스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인텐스하게 나오는데 이거 둘 다 인텐스하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냥 헬륨, 노멀 헬륨이에요. 그래서 노멀 헬륨이니까 헬륨은 2s 그러니까 1s2죠. 그러니까 1s에 전자 두 개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1s2죠. 그래서 그 하나가 튀어나온 하나 떨어져 나올 적에 그 에너지를 갖는 그것이 그것이 익사이트 되는 그 에너지가 이걸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아이오니제이션 돼 있을 때 그 에너지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스테이트별로 에너지가 다른데 그래서 21.2 엘렉트론 볼트, 40.8 엘렉트론 볼트짜리 UV가 있고 그거를 금속 표면에 조사시켜 가지고 거기서 튀어나오는 엘렉트론의 에너지를 보는데 이런 UV는 주로 밸런스 본드에 있는 밸런스 쉘에 있는 엘렉트론들의 에너지 상태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그림은 이 UV가 아니고 엑스레이를 써요. 이건 훨씬 더 에너지가 큰 거죠. 에너지가 많은 에너지를 조사시키니까 이 밸런스 본드나 밸런스 쉘이나 분자를 말하자면 밸런스 쉘이겠죠. 근데 이게 서피스가 되니까 솔리드니까 밸런스 밴드가 아니라 이제 코어 엘렉트론들이 나오는 이제 그런 것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UV로는 밸런스 밴드에 있는 그 오비탈 스트럭처를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아토믹 상태, 아토믹 스테이트를 알 수가 있고, 이거는 그 아톰들의 서피스 아톰들의 코어 엘렉트론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엑스레이 포토 엘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10에서 울트라바이올렛 될 때 10에서 45 엘렉트론 볼트 썼는데 여기서는 보통 200에서 2000, 2kb 2kilo 엘렉트론 볼트 정도 되는 걸 쓰고 보통 마그네슘 K각 알파 라인이 1253.6 엘렉트론 볼트고요. 알루미늄의 K 알파가 1486.6 엘렉트론 볼트입니다. 보통 이거나 써가지고 포토 엘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보면 아까 그 밸런스 쉘에 있는 밸런스 밴드에 있는 엘렉트로닉 스트럭처를 우리가 UPS 울트라바이올렛 포토 엘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로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밸런스 오비탈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케미스 오브 드 덱은 밸런스 쉘에 있는 스트럭처가 좀 변하겠죠. 아무래도 그 케미칼 본딩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관찰할 수가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밸런스 쉘에 있는 그 엘렉트로닉 스트럭처의 변화를 우리가 UPS, 그러니까 울트라바이올렛 포토 엘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로 그러니까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케미스 오브 드 덱이 전 거를 찍고 케미스 오브 드 된 다음에 찍으면
디퍼런스를 보면 이제 뭐가 달라지는지. 그리고 케미소드 된 스피시스의 그 밸런스 쉘이, 밸런스 일렉트론들의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걸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나오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런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100L 페놀 어섭션 온, R이 이게 루타일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뭐 현대 뭐잘 갑자기 무슨 금속인데, 그런데 이게 TiO2 타이타늄 옥사이드 광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루타일. 그래서 타이타늄 옥사이드 루타일 타이타늄 옥사이드 클린 서피스에 클린 서피스에 100L 페놀을 어섭션 시켰어요. 이게 100L이 뭘까요? 랭미오입니다. 전에 우리 한번 한다고 그랬죠. 이게 얼마였죠? 10-6승 토리첼리 1세컨드 동안 1초 동안 10-6승에 이렇게 익스포드 시킨 거. 그래서 그거는 이제 100초 동안 익스포드 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얘기죠. 10-4승 토리첼리에 1초 익스포즈 하거나 뭐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 루타일 TiO2 클린 서피스에 어섭션이 될 거고, 그랬을 때 찍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클린 서피스가 빨간색입니다. 루타일 TiO2 110 서피스를 우리가 이 UPS로 찍었어요. 이런 이렇게 모양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거를 100L, 100랭미어 페놀을 이 루타일 TiO2 서피스에 노출시키고 증착을 시킨 다음에 랭미어 그 아토믹 레이어를 그 언섭션 시킨 다음에 찍은 게 파란색으로 나와요. 여기 보니까 여기 2.4 여기에 아마 제 생각에는 바뀌지 않나. 안 바뀐 것 같아요. 여기 피크가 이제 없어졌고, 없어졌는데 약간 여기서 그 바인딩 에너지 짜리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10.7 요거, 여기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15.3 정도 되겠죠. 여기, 그 다음에 16.7 여기서 여기 이 부분에서 차이. 아마 이거 제 생각엔 그 차이, 그러니까 파란 거 마이너스 빨간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분석을 해야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차이를 가지고 여기에 패널이 붙음으로써 캠소프트 됨으로써 서피스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걸 우리가 조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엑스레이는 그 케미소프트 된 그 밸런스 쉘보다는 인너 코어 엘렉트론들의 변화를 보거든요. 근데 코어 엘렉트론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그니처가 되냐면 아토믹, 그 엘레멘털 시그니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케미컬 어널리시스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아톰이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에스카라고 하는데 엘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 for chemical analysis의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코어 엘렉트론의 레벨에 그 에너지들이 각 엘리먼트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코어 엘렉트론 에너지는 거의 일정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데 그 아톰의 옥시데이션 스테이트, 그러니까 차직을 띠게 되면, 이온이 되면 이게 코어 엘렉트론 에너지가 많이 변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변화를 보고서 그 붙어 있는 또는 서피스에 있는 아톰들의 만약에 이게 산화가 되는 악사이드라든지 그렇게 되면 그 산화 상태가 뭔지, 예를 들어서 그 아연이 있으면 아연이 3가인지 2가인지, 커퍼가 있으면 2가인지 1가인지 이런 거를 구별하는 분석하는 방법도 되겠습니다. 여기 엑스레이 포토 엘렉트론 XPS 얘가 하나 있는데 이거 마그네슘 K 알파 레디에이션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하나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서 하나 갖다가 지금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K 알파가 1253.6 엘렉트론 볼트인데 딱 때리게 되면 이제 원래는 이제 거기가 0이죠. 거기서 이게 튀어나온 엘렉트론들의 키네틱 에너지니까 그거에서 에너지들을 빼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얼마냐 걸 차이를 갖고 바인딩 에너지라고 그러는데 그 바인딩 에너지를 나타내 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여기 일단 0에서 8 엘렉트론 볼트 여기 이거예요. 이게 보통 팔라듐의 4D OS 쉘이 되겠습니다. 이 밸런스 쉘이죠. 제 에너지 거의 낮은 거. 그러니까 거의 다 1253 엘렉트론 볼트, 뭐 1250 엘렉트론 볼트 다 갖고 나오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걸 빼줬으니까 0에서 가까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여기 45 내지 88 뭐 여기 정도 되는 데가 4P 내지 4S 그보다 좀 밑에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3D KLM, M각 정도 되면은 여기 그래서 3D가 레벨이 335 엘렉트론 볼트쯤에서 보이게 되어 있고 3P는 여기 534, 561 여기 약간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600이 이쯤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73이 되는 게 이 3S가 이렇게 관찰이 돼서 포토 엘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를 하는데 XPS의 경우는 이제 코어 엘렉트론들이 그 에너지 레벨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걸 보면 그게 어떤 엘리먼트인지 그리고 그 엘리먼트의 산화 상태가 어떤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는 여기에 빠져 있는데 그래도 많이 쓰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여러 가지 소스를 갖고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이거 저기 AUGER인데 이분이 저 프렌치예요. 블란드 사람이라서 이거 불어로 읽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읽냐면 사실은 불어 발음이 아닌 것 같아요. 영미권에서 그렇게 읽는 것 같습니다. 이거 오라고 읽어요. 그냥 이거 스토리 할 때 그냥 그 오입니다. 그래서 오. 이건 GER인데 J로 읽어요. 그래서 OJ로 읽습니다. OJ 엘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 그래서 OJ 엘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는 OJ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관찰하는 거예요. OJ 프로세스가 뭐냐면은 엘렉트로닉 스트럭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맨 밑에를 우리가 S 오비탈이니까 K각, 여기를 L쉘, M쉘 뭐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말은 각이라고 쓰는데 K쉘, L쉘, M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보통 그 엘렉트론을 아주 세게 때려요. 이건 엘렉트론으로 하는 거예요. 엘렉트론으로 하는 거예요. 엘렉트론으로 아까 보니까 XPS 했을 때 저기 보통 200에서 2000, 그러니까 200에서 2KEB였잖아요. 이건 3KEB에서 30KEB 훨씬 더 큰 에너지를 주는 겁니다. 강한 에너지를 주고 딱 때리면 보통 코어 엘렉트론이 맞아서 튀어나가요. 이제 이건 끝난 겁니다. 그럼 여기가 빈 걸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시던트 엘렉트론 간으로 때려주는 건 얘를 쫓아내는 작업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는. 의미가 없는 건 센 에너지를 주긴 해야 되는데 그 에너지에 디펜드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베이컨스가 생기면 위에 있는 것이 일로 내려가게 돼요. 그렇죠? 네. 그 에너지는 일정합니다. 그건 원자마다 다른 거예요. 아토믹 시그니처예요. 그래서 3에서 30keV로 인시던트 엘렉트론 하나 쫓아내요. 그리고 나면 두 번째 이 세컨더리 이 엘렉트론이 베이컨시를 필하죠. 그 에너지가 많이 나와요. 내려가니까 그 에너지 다 뭐 할 겁니까? 그럼 위에 있는 그 제3의 세 번째 엘렉트론 이것을 어제의 엘렉트론이라고 합니다. 어제의 엘렉트론이 튀어져 나오죠. 나오는데 이 에너지가 이거 에너지보다 작죠. 밑에 있는 거 그 에너지예요. 이 작으니까 그 나머지가 에너지가 뭘로 나오냐? 키네틱 에너지로 나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OJ 엘렉트론의 키네틱 에너지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OJ 엘렉트론의 뭐라고 부르냐? 이건 K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L 것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M이 튀어나왔죠. 이게 인시던트 엘렉트론이 베이컨시가 생긴 거. 베이컨시로 들어간 엘렉트론. 그 다음에 어디서 나왔는지 그 자기의 처음에 있었던데 그걸로서 이건 K각의 베이컨시가 생겼고 L 엘렉트론이 걸려 들어갔고 M에 있던 OJ 엘렉트론이 나온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노테이션입니다. 자, 그러면 이 OJ 엘렉트론의 스펙트로스코피는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여기서는 바로 그냥 이 example을 갖고 하면 K 에너지가 있었죠. 여기 들어온 에너지는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K 에너지에서 이 에너지 빼준 게 이 OJ 엘렉트론의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EK-EL2 두 번째 이게 L1, ES가 L1이고 EP가 L2입니다. M1이 3S고 M2가 3P고 M3가 3D예요. 그래서 K 에너지에서 이 L2 에너지하고 이 M3 에너지 빼준 거 되겠죠. 그거는 마치 이 K 에너지하고 L2, M3 에너지하고 합한 거의 차하고 같죠. 요거만 보고 사실 그것만 여기서 관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OJ는 어떻게 하냐면 무엇을 하냐면
그 서피스에 있는 그 엘리먼트들의 어떤 엘리먼트가 있으면 그것에 이제 그걸 분석을 하는 건데 뭐 퀀티테이티브하게 퀄리테이티브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관찰하니까 역시 이것도 옥시데이션 스테이트를까지 관찰할 수가 있고 또 시그널 세기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그널 세기에 따라서 이 퀀티테이티브하게 그 분석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퍼터링 테크닉이라고 해서 표면이 있으면 표면을 계속 조금씩 계속 깎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깎아 들어가면서 하면 이 뎁스에 따라서 뭐가 있는지 얼마만큼 있는지 뎁스 프로파일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저는 기술적인 면보다는 이제 그냥 매뉴얼에서 본 얘기인데 굉장히 빠르대요. 금방 다시 말해서 뭐 오랫동안 샘플 프레퍼레이션 할 수 있는 것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게 필요한 게 아니니까 이건 주고 바로 볼 수가 있는 이제 그런 거니까 샘플 집어넣으면 바로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퀄리티 컨트롤, 그러니까 생산 공정에서 이게 서피스가 클린하냐 하는 걸 조사하는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있으면 피크가 뜨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깨끗한 클린 서피스에 그 자기 것만 뜰 텐데. 자, 그래서 서피스 클린니스를 샘플의 서피스 클린니스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장비를 설명을 잠깐 하자면은 이 튜브가 있어요. 이건 완전히 그 차폐가 된 거예요. 이건 장비 아닙니다. 백큐 뭐 튜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엘렉트론 건이 있고요. 여기 샘플을 때립니다. 샘플 때리면 거기서 여기서 나오는 건 OJ 엘렉트론이에요. OJ 엘렉트론이 나오면 여기서 이제 이 바깥에 그 진한색 여기서 거기다 바이어스 걸어가지고 엘렉트론들이 이렇게 휘게끔 만들어서 디텍터로 보냅니다. 이 디텍터에서 OJ 엘렉트론을 디텍터 해가지고 이제 그것에 키네틱 에너지 분석을 하고 물론 이 바이어스를 얼마나 걸어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들어가는 것에 에너지가 결정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그 키네틱 에너지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거 말고 다른 디자인도 사실 있어요. 이렇게 그 커버처 반경 헤미스피어라고 그러죠. 반원을 그리게끔 해서 그 필드를 조정을 해가지고 키네틱 에너지를 분석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디텍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래서 오지 스펙트럼 하나를 보면 이 카퍼를 찍은 건데 이런 식으로 보통 얻어져요. 그래서 카퍼 피크가 하나 둘 셋 나오고 옥시전 페이크 있으니까 이게 이제 순수한 카퍼라면 서피스가 이제 산화가 좀 돼 있다 하는 상황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조금 백그라운드도 있고 그래서 이걸 잘 보면 이거는 뭐 그렇게 보기 어렵지 않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미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로우하게 찍는 거고 undifferentiated고 differentiation을 해요. 그래서 differentiated 피크 보면 이렇게 카퍼 피크들이 다 이렇게 리졸브가 잘 돼서 찍혀 나옵니다. 보통 이런 시그널을 프로세스에서 이렇게 미분해서 미분 시그널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OJ 스펙트로스코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이미징 테크닉이에요. 사진 찍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릴 게 이제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피. 그래서 약자로 뭐 S, E, M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 팁이 있고요. 팁, 뾰족한 끝이란 뜻이잖아요. 이게 샵 팁인데 보통 이제 아톰 한 개 딱 맨 끝에 있고 다음 붙어있는 친구 아톰 서너 개 이렇게 해서 좀 이런 식에서 뾰족하게 이 팁을 만듭니다. 이거 기술이겠죠. 굉장히 아트겠어요. 그래서 팁에 보통 아톰 하나 있기를 원하죠. 그런 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팁하고 이 서피스는 컨덕터예요. 그러니까 원래 컨덕터는 그냥 쓰면 되고 컨덕터가 아닌 거는 뭐 금속 메탈로 코팅을 해요. 아토믹 레이어, 모노 레이어로 증착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컨덕션 레이어를 만들어서 서피스를 만들어서 그 사이를 전류가 통하게 하는데 이 거리가 있어요. 이 갭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갭 한 500 피코미터라고 그랬죠. 5옹스트롬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 본드 한 3개 정도, CC 본드로 한 3개 정도 이렇게만큼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포텐셜을 걸어주면 갭이 있어도 여기 아톰에 팁에 있는 아톰과 이 서피스 아톰에 웨이브 펑션이 오비탈이 오버랩을 해요. 오버랩을 해서 커런트가
흐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퀀텀 미케니컬 턴넬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도체가 연결이 돼 있어야지 전류가 흐를 텐데 이건 떨어져 있는 거죠. 갭이 있거든요. 그렇죠? 갭이 있는데 이게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500 나노미터, 아니 500 나노미터입니다. 500 피코미터, 0.5가 약 5옹스트롬 되는 거죠. 그러니까 0.5 나노미터 정도 되는 이제 그런 0.5 나노미터, 그렇죠. 0.5 나노미터 정도 되는 이제 거기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굴곡이 있으니까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잖아요. 높은 데 가면 전류가 세게 흐르겠죠. 낮은 데는 좀 적게 흐르겠죠. 그래서 이걸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줍니다. 이 팁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물론 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피에조 엘렉트릭이라는 그 장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크리스탈인데 전류를 일정 어떤 전압을 주면 이게 그 압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컨트롤해서 뭐 X 방향으로도 컨트롤하고 Y 방향으로도 컨트롤하고 Z 방향으로도 컨트롤하고 해서 이 커런트를 일정하게 유지가 되게끔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일정한 거리를 주게끔 하고 커런트를 조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일정한 커런트가 되는 위치로 이거를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X 방향, Y 방향으로 스캐닝을 하면서 높이를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지 이거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기록이 되죠. 그러니까 서피스의 모양이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데 이게 1981년도 그게 스위스 쭈리 랩에서 그 두 사람이었어요. 거드 비니히하고 하인리히 로거인데 이 두 사람이 이거를 개발을 했어요. 그때 아마 이게 기록 사진에서 나왔는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원시적이겠지만 요새 장비는 아주 근사하게 나옵니다. 근데 해서 이걸 처음 발표를 했고 아마 1986년인가 두 사람이 노벨상 이걸 해서 이걸 이 일로 해서 노벨상을 탑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좀 좋은 사진을 제가 좀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STM 뭐 약간 저기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게 육각형이라서 전 맨 처음에 그래파이트 찍어놓은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카본 네트워크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육각형 카본 네트워크를 찍어서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저 아톰과 아톰 사이 거리 딱딱 이렇게 찍혀 나오게끔 그래서 이게 카본 아닌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원자의 위치를 직접 사진으로 찍는 거죠. 뭐 브래그 이퀘이션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실제로 아토믹 스케일에서 원자 수준에서 원자들을 관찰할 수 있는 서피스 있는 거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테크닉 제가 소개해 드릴 거는 AFM, Atomic Force Microscopy 인데 교과서 그림 제가 약간 고쳐서 그렸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 서피스에 있는 원자들하고 이 팁에 있는 원자하고 반데발스 인터랙션을 봐요. 근데 반데발스 인터랙션일 수도 있고 엘렉트로스태틱 인터랙션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여간 인터랙션을 봐요. 인터랙션이 있다는 건 포스를 힘을 미친다는 거죠. 힘을 많이 미치면 미는 힘을 미치면 이게 위로 올라갈 거고 당기는 힘을 미치면 밑으로 내려갈 거고 그렇겠죠. 자, 그렇게 해서 물론 멀리 있으면 힘이 작으니까 위로 올라갈 거고 가까이 있으면 힘이 세지니까 밑으로 내려갈 거고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그 원자의 어떤 존재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까 원자와 원자 사이 인터랙션을 보니까 이게 도체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그 금속이 아니라면 여기서 금속 코팅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 처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면에서 이게 지금 아무것도 이 장비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피스 갖다 주면 그 위치를 가지고 이 인터랙션을 가지고 포스가 이 레버에 전달이 될 거고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캔틸레버라고 말합니다. 캔틸레버가 있고 이 캔틸레버에 미러를 설치해 갖고 레이저를 주면 레이저가 반사가 되겠죠. 그럼 디텍터에 가서 근데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니까 이 레이저의 각도가 반사되는 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것의 위치를 역계산해서 팁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팁은 주로 뭘로 만든다고 그랬더라? 이게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아니면 실리콘 그렇죠. 웨이퍼 같은 거예요. 근데 더 저기 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보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여기 움직이는
거리가 보통 나노미터 스케일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작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미치는 힘이 10-13승에서 10-6승 뉴턴 정도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반응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높낮이를 측정을 해가지고 서피스의 어떤 윤곽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자, 뭐 이거 본다고 해서 현미경처럼 생겼어요. 예, 근데 이것은 그냥 상온에서, 그냥 공기 중에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 별다른 처리를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그래서 찍어낸 사진들 보면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카파 위에 그 8 하이드록시 퀴놀린 인데 이것이 이제 O하고 H하고 H는 이제 가상적으로 그린 거예요. 여기서 보이지는 않거든요. 있다고 치고 그것들의 어떤 뭐랄까 하이드로젠은 비율대할 수 있어요. OHC라든지 그 각도를 주고 그 본드 디스턴스 주고 하면 플레이스를 할 수가 있으니까 가장 제일 좋은 위치에 제일 에너지가 낮은 위치에 갖다 넣어서 해석을 해보면 여기 하이드로젠 본딩이 인터랙션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서피스에 있는 원자들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AFM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4장 제3강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실비 알버티 바우인디 교과서 1장서부터 24장까지 모두 강의를 마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저와 같이 거의 1년, 2년, 3년이 됐나요? 오랜 장시간 동안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물리화 강의 다 마치도록 하겠고, 또 앞으로 필요한 것들은 이제 어떤 뭐 핵심 문제에 대해서 집약해서 또는 이제 영어 렉처를 자꾸 해달라는 이제 요청이 있는데 그것도 좀 고려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